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6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대선 이후 첫 포토라인에 서는 건데요. 이번엔 공개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얘기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에 앞서서 조금 전에 대통령실 발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수사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조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오늘자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한다라고 밝혔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 이 12월 3일 내란과 관련해 경호처가 법원에서 이제 적법하게 발행을 했던 그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그리고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 현재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조치는 그것과 별개로 이루어진 인사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경호처 관련 문제에 그 최종 배후로 윤 전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아폰 기록이 10월 6일 기준으로 원격 삭제가 된 그런 흔적들을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인을 했었고 예.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김성훈 전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그런 기록 삭제에 관여한 바가 없고 당시에 이제 경호처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은 해당 시점에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혹은 박 전 차장이 서로 이제 협의를 했다라는 그런 정황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그런 방침이다라고 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고 마지막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인 배후에 있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후에는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소환 조사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포토라인에 총 4번 섰는데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대선 이후에 첫 공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라서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뭐 시점을 봤을 때 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차 공판부터 이제 공개적으로 재판에 출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떤 입장을 밝힌 바는 없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비록 대선을 치르기도 했고 또 이 3대 특검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선 결과라든가 특검법 통과가 이번 재판에서 뭐 방향을 결정한다거나 혹은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메시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대 특검 말씀해 주셨는데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형사 재판 혹은 탄핵 심판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 결국 해당 절차들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은 그것 말고도 이제 외환해제 그리고 뭐 내란 외에 그런 외환해제 반란과 같은 그런 혐의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의 그런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사건 역시 또 포함을 시키고 있고 그 밖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라든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의혹 또 한편으로는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총 16개의 그런 혐의점들에 대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병의 사망 사고 경위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군 수뇌부라든가 혹은 정부 측의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또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이제 이 특검법은 여러 차례 반려가 됐었죠. 그 국회를 통과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혹은 권한대행들에게 그런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인데 뭐 현재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무척이나 희박해 보이고 결국에는 시점의 문제이지 시행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특검 규모가 역대 최다 특검, 그래서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특검 후보자를 찾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이
특검이 세 개가 동시에 잘 진행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역대 특검 중에서 뭐 두 개가 돌아가는 뭐 이른바 이제 쌍끌이 특검들이 진행된 적은 뭐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예. 이번처럼 이제 세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규모를 봤을 때도 뭐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이제 압도적인 규모를 포함하는 그런 특검이라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동시에 출범을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생길 수는 있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먼저 출범하는 것은 이제 내란 특검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들 관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재 내란 관련된 수사나 재판들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내란 극복이었던 만큼 우선은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출범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3대 특검이 공포될 전망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식 출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하고 있는 수사들을 중단하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특검에 넘기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특검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이 특검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 그 기록 등을 이첩받을 수 있고 사건을 넘겨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이첩을 모두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이제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진행 중인 그 재판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내란과 관련해서 이 특검법 규정을 보면은 특검이 그 공소 유지를 위해서 사건 자체를 이첩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현재 공판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검찰의 공판과 관련된 지위를 행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특검도 있고 또 공판을 검찰이 유지를 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제 진행 중인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그리고 그것을 특검이 지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 10시 15분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자, 지난 공판 때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이 이 부하들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이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는 그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거든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여단장이 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도 비슷한 그런 반박이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있는 날인데 말씀하신 것처럼의 그런 주장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전 여단장이 지시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듣지 않았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할 걸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관이 이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의 그런 지시 사항을 본인이 오인을 했다 혹은 곽 전 사령관 역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오인을 했다라는 주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의 지시를 하달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이른바 방탄 3법을 밀어붙이지 말라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 개 법안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우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네, 진행 변호사님 중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 통이동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는데요. 자, 출근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날짜하고 시간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지금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어떤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출근했을 때는 민생과 통합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오늘 인사와 관련해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습니다. 자, 지금 어떤 질문이 오갔고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는 곧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질문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방탄 3법,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안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하나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이제 진행 중이던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정지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무죄라든가 혹은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허위 사실 공표로 해당하는 그 내용 중에서 구성 요건인 이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법관을 30명까지로 증원을 하는 이 법원 조직법 역시 또 이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 이전에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부분 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재판은 결국에는 정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규정을 봤을 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 또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열릴 예정인 공직선거법 재판 역시도 해당 규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지를 하게 되고 사실 이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재판들은 역시 재판이 정지가 되게 됩니다. 예. 근데 중간에 또 변수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개정까지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고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진행돼서 면소 선고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특히 이 소추와 관련해서 재판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혹은 기소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있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국 해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논의가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서 이제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충분히 또 일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보여지지만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이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